자, 숙제한 거 질문하시고, 그리고 다음은 다음 주 화요일 뭐만이에요? 화요일 2시. 네? 2시. 그러니까 너 월, 화, 수 다 와요. 왜요? 뭘 외우냐? 화수상 저번에. 걱정마. 예지도 올 거야. 너도 올래? 예지야? 아니요. 자, 봅시다. 자, 우리 그거 한 것 중에서 질문 좀 할까? 유형편보다 개념편 숙제를 냈었지, 그치? 개념편 중에서 질문 좀 해봅시다. 분명히 어려운 게 있었을 거야. 숙제 검사 좀 해봅시다. 한번 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배웠는데요? 뭘 여기까지 하지? 적어놨으면서 이거 뭔데? 저번에는 이게 없었잖아. 아, 뭘 적었는데? 왜 써? 야, 단톡방에 올려놨었는데. 야, 단톡방. 정명이야, 너 이거 안 했어. 응? 뒷페이지는 좀 헷갈려서 못 본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질문 좀 해봅시다. 몇 번 질문이니? 뭐라고? 몇 번 질문이었는데? 네? 몇 번? 몇 번이요? 응. 아, 질문이요? 응. 개념편 중에서. 11번, 13번. 11번하고 13번? 좋아. 11번, 13번 질문 하나 하죠? 자, 11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니도 같이 가요. 아니는 화요일 나오면은 꼭 교재정리 할 테니까 꼭 오케이, 알았죠? 네. 요즘 늦었어. 왜 5분씩 지각이야? 자. 수학수 fx, gx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 있는 보시오라고 이제 되네. fx, gx 각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면 f 합성 gx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 맞을까? 얘들아, 근데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게 뭐냐면 자, 봐. 이 문장 결론적만 따면 맞는 문장이거든? 맞는 문장인데 이거랑 쌍으로 해서 같이 봐봐. fx, gx가 이게 많이 틀려. x 모든 실수가 아니라 x는 a에서 연속이면 합성함수 f 합성 g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자, 이것도 비슷한 문장이죠. fx, gx가 모든 실수의 연속이면 그 f 합성 gx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이거 맞는 말이라고 했어.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문장은 틀리게 된다. 틀리게 됩니다. 근데 왜 틀려요? 비슷한 문장 아닌가요?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봐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문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성을 살펴볼게. 그러면 fa 그리고 ga 전부 다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f 합성 g a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ga 값이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이 값이 a가 되는 게 아니라 b가 될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 그치? ga가 b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는 f, b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fb. 근데 fb가 되는데 이게 fx가 모든 실수의 연속이니까 당연히 b에서 또한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얘랑 똑같이 봐봐. fx랑 gx가 x에서 연속임을 보장을 해. 그래서 fa, ga 전부 다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합성함수에서 f, ga가 되잖아. 그치? 근데 ga가 만약 b라고 하면 이거는 f, b, b에서 연속성인 것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a에서만 연속인 걸 보장했으니까 fb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수에서 연속이면 합성함수 또한 연속이다. 한 점에서 연속이면 합성함수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될 거야. 이게 많이 헷갈려. 그치? 거기다 써봐. 모든 실수의 연속이면 합성함수 또한 연속이다. 한 점에서 연속이면 이 말이 그 말이잖아. 한 점에서 연속이면 합성함수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 즉 연속 연분이 틀리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아세요. 이게 연속인 이유는 FB 또한 연속이야. 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그렇지? 자, 다음 니은. 니은을 보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fx, gx가 결국 x내에서 연속이면 gx도 x내에서 연속이다 라고 쓰는데 이 문장 어떻게 푼다고 했었어?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gx를 앞에 있는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지 보시오라는 문제가 됐잖아. 그리고 여기가
해주겠다.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한다고 했었어? 얘가 연속임을 보장하고 얘도 연속임을 보장하고. 우리 예전에 리미트 있잖아. 리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리미트가 결국 쪼개진다는 소리가 된 거야. 여기도 리미트를 붙일 건데 우리 각각이 쪼개지진 않지. 이게 극한값을 간다 보장이 있어야지만 이게 리미트가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었잖아. 그치? 앞에 있는 gx를 앞에 있는 두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이런 문장은 다 맞아. 연속도 맞고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도 다 맞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뭐라고? 분수꼴이 됐을 때만 조심해야 돼. 분모가 0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문제는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맞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분수가 아니라면 곱하기 꼴도 다 맞습니다. 무조건 얘를 앞에 있는 두 가지 문장으로 어떻게든 조작하면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맞는지 봐봐. fx 선생님이 예를 좀 들어줄게. fx가 있고 fx 연속이고 플러스 f gx도 연속이야. 얘랑 연속인 게 보장돼. 그러면 gx는 연속인가?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그치? 왜 틀리다고 했었어? 이거 틀려. 왜 틀리냐면 우리 생각을 해보면 gx 말이야. gx를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문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가 f x gx 그 다음에 여기는 f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얘가 연속이니까 둘 다 연속이잖아. 그치? 그럼 각각도 연속이 되니까 얘 또한 연속이 되는 게 맞지만 뭐 때문에 틀렸어? 얘가 혹시라도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연속이 되긴 하는데 그 값이 0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0분의 꼴이 되니까 얘가 그 연속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극한값을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랑 뭐가 달라? 얘는 그냥 덧셈을 빼기로 해서 만들 뿐이고 얘는 나누기 해서 만들 뿐인데 분모가 0된 것을 조심해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생각해보세요. 니은. 그래서 니은 결국 맞죠? 자, 다음. 디귿 문장이 바로 그 문장이야. 디귿 봐봐. 얘 또한 gx 말이야. gx를 앞에 있는 두 가지 문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극값이 바로 fx 분의 fx 곱하기 gx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틀렸다는 사실 알죠? 연속이 되는 건 맞지만 얘가 0이 될 수도 있었다는 소리가 된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면 연속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좀 약간 단순해. 앞에 있는 얘를 앞에 있는 얘로 만들 수 있는가? 덧셈, 뺄셈, 곱셈 다 문제없고 나눗셈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분모가 0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하면 다 고놈이 고놈 같은 문제 아니야? 앞에 있는 극한 문제를 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11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1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갔다? 좀 많이 빨라가지고 말이죠. 빨리 갖고 와. 볼 수 있지? 그 혼자 하기 실시하면 옆에 연지선 붙잡고 와도 돼요. 오케이, 알았어. 고개 끄덕였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의 함수 fx.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사실을 잘 봐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혹시 이거 알면 선생님 과자 하나 줄게. fx는 f-x랑 같다고 했지, 그치? 이거 무슨 함수야? 네? 세 글자인데. 네? 다시요. fx는 이 문장이 이제 결국 얘의 핵심인데 fx는 f-x랑 같대. 이거 무슨 함수지? 세 글자. 그 명칭을 아는 사람. 힌트. 역함수. 아비. 기함수, 모함수. 들어봤어? 기함수, 모함수? 안 들어보셨구나.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기함수, 모함수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왜? 손 잡았어? 모함수, 기함수? 역함수예요. 역함수! 세 글자니까 역함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시도는 좋았어. 시도는 좋았는데 결과 좋지 않았네요. 자, 이거 한번 보자. 우리가 이 말 뜻이 어떤 느낌이냐면 F1하고 F-1이 같다는 소리야. F1이 예를 들어서 이게 1, 2, 3을 한번 찍어볼게. 1, 2, 3 찍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찍어본다고 했을 때 F1이 여기면
F-1 값하고 똑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F2가 한 여기 정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도 F-2 또한 똑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치? F3이 여기쯤에 있으면 여기도 똑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지금 무슨 말이야? 만약에 함수가 대칭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치? 즉, 이 말 뜻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거기다 써놔. Y축 대칭이다. 이게 모르면은 적어도 몇 개의 식은 단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기억해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는 거는 대칭에 관한 문제인데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는 x축 대칭이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시죠, 그렇죠? y축 대칭이 된다는 사실 잘 명심하고 우리는 이 함수를 모함수로 부르게 돼요. 모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y축 대칭인 거. y는 x 제곱 같은 거. y축 대칭이 된다. 그런 함수들을 의미한다는 소리가 돼. 야, y는 x 제곱에 1 대입해봐. f1은 1이지. f-1은 1이야. 2 대입하면 f2는 4고 f-2도 4잖아. 그렇지? 그런 함수들이 된다. 자, 어쨌든 이렇게 y축 대칭이 함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문제를 풀 건데 우리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어? 그림 그린다고 했었지, 그치? 자, x축, y축을 그려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 그리고 여기쯤에 4, 5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4, 5, 1, 2, 4, 5. 자, 이 말 뜻이 뭐지 근데? F1하고 F2가 0보다 작다는 것은 그 두 개의 곱가 서로 반대가 된다는 소리야. 하나가 여기 있으면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있겠죠. 그니?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를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사실 알아요. 맞죠? 왜요? F1하고 F2의 부호가 다르잖아.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긴 하고.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1하고 2 사이에 적어도 근이 하나 있다고 해서 보장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괜찮죠? 자, 다음 F4랑 F5랑 그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F4가 여기쯤에 있으면 F5는 여기쯤에 있겠지. 선생님, F4가 여기 있고 F5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텐데 2하고 4 사이에 근이 있는다고 해서 확실하게 보장할 수가 없어. 그렇지? 우리는 확실하게 되는 것만 할 거야. 얘가 0였으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죠? 이게 최소야. 적어도 1하고 2 사이나 4하고 5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근을 간다는 사실 알아. 그런데 얘가 y축 대칭이면 y축 대칭이면 당연히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몇 개 근이야? 오른쪽에서 2개 나왔으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또한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근의 수가 4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건? 너무한테 전화해. 네. 잠깐만 잠깐. 네. 끊는데.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y축 대칭 fx는 f-x y축 대칭한 사실 잘 명심하고 그 다음은 민수는 근데 숙제했니? 됐어 안 했어. 이거까지 질문 있으면 더 해도 돼요. 6기는 좀 어려서 안 했지. 자, 그러면 우리 14번 할까?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 진도를 나갈까? 아니면 조금 해볼까? 사실 풀어와야지 조금 그래도 되나 안 되나 조금 생각을 해와야지 조금 드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좀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그럴까? 좀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 해볼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다음 시간 하고 그럼 그 다음 진도로 나갈까요? 네. 가은이 네? 해볼 거야 안 할 거야? 해볼 거야? 알았어. 교재 중에 될 때까지 부를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 미분계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 자, 미분계수. 우리가 미분계수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네요. 네. 자, 평균 변화율 단어가 이제 나왔는데, 자, 한번 읽어보자. 일단 미분을 하기 전에 이런 개념들이 좀 필요해요. 증분이라는 개념과 평균 변화율 개념이 좀 필요하다. 증분은 되게 간단해. 증분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우리 잘 봐봐.
x 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 그쵸? b까지 변할 때, 그 x 값의 변화량, 그 값이 바로 b-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증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x의 변화량은 간장에서 x의 증분이라고 부른다는 소리가 돼요. 증자가 증가의 증자래요, 그쵸? 자, 그리고 y 값의 변화량은 y의 증분이라고 하고, 대신 표시했을 때 우리는 델타 x, 이거 세모 표시한 다음에 x라고 쓰는 돼요. 델타 x가 바로 x 값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야, x의 변화를 쓰기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델타 x 이렇게 쓴다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y 값의 변화는 델타 y가 되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해봐. 우리 예전에 기억이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이 배웠는데 기억의 정의가 뭡니까? 기억의 정의는 뭐죠? 기울은. 기억의 정의는 기울 정도? 맞긴 하지. 근데 기억의 정의가 x의 변화량인데 그 값이 바로 y의 변화량으로 했었잖아. 맞습니까? 변화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울기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공부상 이게 도대체 모르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바로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봐. 기울기라는 건 사실 한 점만으로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죠. 바로 두 점이 있어야지만 기울기를 구한다는 소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찍었어. 이 점의 좌표는 바로 a, fa가 될 것이고, fx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바로 b, f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두 점을 찍었다고 했으면 그 x의 증분과 y의 증분에서 보면 바로 여기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좌표의 차가 되죠, 그렇죠? x좌표 차, 이게 바로 델타 x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델타 x 값은 바로 b에서 a를 뺀 값이 b-a 값하고 정확히 동일한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y 값의 변화량, 두 점 사이의 y 값의 변화량인데, 그 값이 바로 델타 y라고 쓸 수가 있고, 이 값은 바로 fb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기울기 말이야. 기울기 어떻게 쓴다고 했었어? 그 기울기는 바로 x의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쓴다고 했었는데, 이 값이 결국은 b-a분의 fb 마이너스 fa라고 했었어. 그지? 그래서 이만 점을 잘 기억해야 돼. b-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뭘까?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x의 변화량, 이게 바로 y의 변화량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바로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기울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밑에 뭐가 나왔냐면 바로 평균 변화율 단어가 나왔어. 자, 거기 밑줄 긋고 딱 써. 평균 변화율?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한다면 이 값은 바로 기울기랑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바로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의 평균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봤더니 바로 기울기랑 똑같다는 사실은 유의점과 이 점을 이었을 때, 이 빨간색 선 보이지? 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우리 평균 변화 괜찮죠? 평균 변화는 기울기랑 이미지가 붙는다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그 평균 변화율에서 뭐라고 나와있어? x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x의 중분 델타 x에 대한 y 중분 델타 y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뜻이 바로 뭐야? 그 말뜻이 바로 x의 중분분의 y의 증분, 그게 바로 기울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요거 괜찮아요? b-a분의 f-fa,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된다는 소리인데, 어떤 학생이 너한테 물어봤어. 평균 변화율이 뭐야? 그러면 b-a분의 f-fa 이렇게 되는 거 하면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x의 변화율인데 y의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이상한 말이 좀 있는데, 이건 뭐지?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더하기 fa, 그 말이 뭐지? 자, 봐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델타 x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이 점의 좌표 a라고 났어. 근데 이 점의 좌표를 굳이 b라고 놓기 싫게 된다면 이 점의 좌표는 바로 a 플러스 델타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 점의 좌표는 결국은 무슨 좌표냐면 b, 이 점의 좌표는 b, f, b가 될 텐데, b라는 단어를 쓰기 싫다면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변하냐면 바로
a 플러스 델타 x, 콤마 f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지? 그러면 잘 봐봐. 우리 어쨌든 얘랑 얘랑 똑같다는 얘기인데 b 마이너스 a를 잘 보니까 b를 b라고 표시한 게 아니라 a 플러스 델타 x, a부터 델타 x만큼 앞으로 갔다는 소리가 될 거야. 이 값을 다시 한번 표시하기를 보니까 b는 a 플러스 델타 x잖아. 거기서 a를 뺄까? 네. fb는 f a 대신에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했으니까 a 플러스 델타 x 이게 fb야.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밑에 있는 a가 살포시 없어지게 되면서 밑에 있는 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중심에 델타 x는 x의 증가율 영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델타 x, 즉 b점이 잡히게 되는 거지, 그치? b를 대입했을 때 fb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자, 역심하고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평균 변화율만 잠깐 보고 넘어갈까? 본격적으로 미분하기 전에 평균 변화율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페이지 좀 넘겨서 55페이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좀 이따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x에 대하여 x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4가 되면 a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x값이 2부터 a까지 변했다는 거. 우리 평균 변화율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 규비를 의미한다고 했잖아. 자, 그럼 생각해봐. x의 변화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어? a부터 2까지니까 a-2가 바로 밑변의 길이가 되겠지. 괜찮아요? x의 변화율이야? 그럼 그 위에는 뭘 쓸까? 그 위에는 a, 즉, 이 점에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은 2, f2부터 a, fa까지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써봐. 여기 위에 뭘 써야 돼? f, a, 마이너스 f2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y값의 변화율이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이 값이 계산을 한다라는 소리인데 a-2가 되고 그 위에는 a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 다음 2를 대입하니까 4 빼기 2가 되죠? f는 2예요. 그래서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 인수분해해보니까 뭐야? a-2 그리고 a-2 그 다음에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평균 변화율이 얼마래? 바로 4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이거 4네. 그럼 이거 약분약분 되니까 a 값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사실 이거 기울기를 문장 바꾸잖아? 기울기가 문장 바꾸고 1참수로 바꾸잖아? 그러면 중학교 2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 중학교 2학년 때 기울기 구하고 우리 연습해봤잖아, 그치? 얼마나? 그렇잖아.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는 좀 이따 나오니까 이거 좀 이따 해줘야겠다. 미분계수는 좀 이따 할게요. 평균 변화율 연습해봅시다. 거기 1번 자, 1번만 한번 해보세요. 미분계수 좀 이따 할 테니까. 실제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실제 1번 못 풀면 기억이 못 간 거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식으로 표시하지 않아서 되는 거죠. 근데 a 플러스 1하고 a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조금 귀찮기는 해, 그치? 대입해서 전개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대입하기 전에 이를 잘 봐봐. fx는 결국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x-4, x-1은 되지, 그치? 얘들아, a 플러스를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좋을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좋을까? 위에 대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쵸? 아니 근데 대입해서 계산해도 괜찮긴 해.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다 전개해줘야 될 테니까.
이런 거 교과서 뽑아놓은 거거든? 이거 한번 풀어보고 와야 알았죠? 이게 같이 있으니까 끝까지. 자, 그럼 뭐 나왔어? 연식 3이래. 연수 3 나왔습니까?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실제로 우리 결국은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a 플러스 1에서 a를 뺀 다음에 f a 플러스 1 마이너스 f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밑에는 1 되고 또 위에는 식을 계산해보니까 선생님 계산이 너무 싫어요. a 플러스를 여기다 대입해볼까? a 플러스 여기다 대입하면 a 마이너스 3 그리고 a 플러스를 대입하니까 a 빼기 fa니까 a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돼? 평균을 딱 줘줬네. 이 값이 얼마다? 이거 얼마 나왔어야 돼? 그치? 이가 나왔어야 돼. 따라서 이거 정비적으로 계산해주면 이거 당연히 구할 수 있죠? a제곱 사라질 테니까 말이야. a 3 나오셔야 된다. 가는데 이거 써? 이해는 가는데 계산이 틀렸어? 아마 이거 a 플러스 여기다 대입하고 a 여기 대입해서 두 개를 뺐어야 됐는데 거기에서 계산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 믿었죠? 이건 계산 문제예요. 자, 다음 우리 미분계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우리 미분계수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볼게. 자, 앞장 다시 넘어가서 이거 잘 봐봐. 잘 했어? 네. 수고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어려웠어요. 잘 가. 자, 보니까 우리 사실은 요점하고 요점이 있다고 했을 때 요점하고 요점이 있을 때 이것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평균 변화를 얘기하자고 했었어. 그치?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항상 fx거든? fx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이 평균 변화율 말이야. 저 평균 변화율 그 식은 평균 변화율 그 평균 변화율 식은 그 식이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라고 했었죠. 그쵸? a, b 두 점 사이의 기울기만. 근데 우리가 이걸 좀 구하고 싶어. 만약에 혹시 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말이야.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그런 문장을 잠깐 생각을 해봤던 거야. 옛날 사람들이. 당연히 이 점 한 좌표랑 이 점 좌표 두 점 알면 당연히 이것의 기울기 구하는 것을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혹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그런 개념을 조금 생각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지. 자, 봐봐. 이거 맞지, 그치? 근데 이 A점은 고정시키고 만약에 B점을 조금 좀 당겼어. 당겨서 여기쯤에 왔다고 한다면 그 평균 변화율은 바로 여기가 됐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좀 더 당겼어. 그것을 좀 더 당겨서 여기쯤에 왔다고 하면 그 평균 변화율은 얘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만 되겠어? 그래서 점점점 B점을 A점에 가까이 당겨야 된다면 그 기울기 말이야. 그 기울기들이 결국 저 빨간색 기울기랑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았어? 따라서 우리는 만약에 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한다 했을 때 A에서 점 A X는 A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것을 만약에 구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주면 될까? 이게 평균 변화의 식이잖아. 해석이 그치? 그러면 그 B가 점점점 A점을 가까우게 된다면 A점 고정되고 가까워지게 되면 그런 기울기들이 점점 빨간색 선하고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줘야 될까? B가 A에 가까이 간다는 그 문장 때문에 뭘 해주면 돼? 리미트 X, B B가 A로 가까이 간다. B가 A로 가까이 가고 그 식은 B-A분의 FB 마이너스 FA 어때요? 이 식이 결국은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괜찮지? 평균 변화도 있는데 B가 A점 가까이 가면 그게 빨간색 점하고 빨간색 순간적인 적색 기울기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문장은 어떻게 표시하기도 하냐면 바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표시를 쓰기도 하고 x는 a에서의 미분 개수, 미분 개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f 프라임 a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문제 다 똑같은 거예요. x는 a에서의 적선의 교육가 바로 x는 a에서의 미분 개수 f 프라임 a라고 해요. 프라임 a, f 프라임 a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a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f 프라임 a는 a점에서의 이 함수의 순간적인 적선의 교육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선의 교육은 우리는 그것을 순간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자, 이거 좀 써놔봐 거기다. 그 밑에 빈칸에 x는 a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이 먼저 나왔어. 그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니까 B-1의 FB-FA, B가 A로 갔을 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르기를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부른다는 수가 되는지 부르겠다를 약속하고요. 다음, 그것은 x는 a에서의 미분 개수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x는 a에서의 미분 개수 표시하기를 f'a라고 표시하기도 한다는 수가 됩니다. 이 f'는 x는 a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를 실제로 나타낸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적선의 기울기는 왜 평균 변화를 배웠을까? 평균 변화의 개념이 먼저 선행돼야지 거기다 B가 A로 극한값을 더했을 때 이 값이 바로 A점에서의 순간적 기울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변화를 먼저 배우고 순간 변화를 배우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 그러면 조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단어 밑줄 보시고요. 자, 근데 우리 이 문장 있지? 이 문장을 우리가 조금 다시 쓸 수가 있는데 비마세라는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었어? 자, 봐봐. 비마세라는 결국 x의 변화를 의미하잖아. 그치? x의 변화를 의미하니까 리미트 델타 x 그게 0으로 같다라고 표시하기도 한다. 왜? b가 a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 x축 폭이 있잖아. 그 폭이 엄청 줄어든다는 소리고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죠. 그쵸? 자, x의 변화량 이게 바로 델타 x가 되잖아요. 그죠? 델타 x가 델타이고 다음 여기는 뭘 쓴다고 했어? f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쓰기로 한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기도 한다. 뭐가 바뀌었어? 리미트 델타 x에 0으로 한다는 게 바뀌었지. 그치? 그 폭을 엄청 줄여주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x의 폭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미분계수의 정의가 나오는데 그 미분계수의 정의는 바로 뭐다? 리미트 델타 x가 0 갔을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쓴다는 아시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간단히 표시하기를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표시한다? f 프라임 a 어떻게 했냐면 f 프라임 a를 읽기도 하고 a점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a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부르기도 한다는 아시가 됩니다. 이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f 프라임 a는 어떤 이미지라고? 어떤 함수가 있어. 함수가 있는데 a점에서 순간적인 적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f 프라임 a를 의미한다는 거고 이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f 프라임 a점에서 순간적인 적선의 기울기를 신경에서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왜? 우리는 극한을 배웠잖아. 그렇지? 이거 계산 가능한 식이에요. 자, 여담이지만 우리 델타 x는 이게 처음쯤에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잘 나오잖아. 보통은 델타 x 대신 h를 쓰게 됩니다. h는요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x는 a에서의 미분 개수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좀 넘겨서 요거 안 했었지? 요거 2번 안 했잖아. 그치? 그럼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보자. fx x제곱만 수를 돼서 x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자, 이 문장 있죠?
x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자, 그것의 의미는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3 빼기 f 마이너스 1. 당연히 이거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그렇지? 계산할 거예요. 다음 이거 써서 지우세요. 자, 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애매한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x는 a에서의 미분 개수랑 똑같다고 했어. x는 a에서 미분 개수랑 똑같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였지? 이게 바로 f'a를 의미하고 그 f'a에 대해서 잠깐 써보니까 극한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죠? 리미트 h가 0간다. 이게 델타 x예요. 델타 x 대신에 h로 쓰기 좀 더 편하니까 그것의 정의를 쓰기를 밑에 h분의 f a점에 쓰니까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된다. 자, 이게 바로 이 밑에 있는 h가 x의 증가량이야. 밑에 고 그다음 여긴 높이를 의미하지, 그치? 밑변과 높이에 관한 문제가 된 거야. y값의 변화니까. 그런데 h가 0 같다는 것은 밑변의 폭이 엄청 줄어들지, 그치? 그럼 높이도 줄어들게 되죠, 그치? 그래서 이게 0을 가까이 가게 된다면 실제 a점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비슷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것저것 따지기 싫으면 지금부터 x에서 미분 개수는 얘다. 외우세요, 알았죠? 선생님, 그래도 뭐 이거 어쩌라는 거죠? 자, 왼쪽으로 한번 계산해볼게. 왼쪽 계산해보니까 4, 그 다음에 f3은 얼마야? 3을 대입하면 900이니까 8 빼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된다면 그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쵸? 2죠, 그쵸? 왼쪽 2야. 오른쪽도 한번 계산해봅시다. 오른쪽 같은 경우 계산해보니까 리미트 h가 0 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부터 델타 x는 다 h가 생각하시면 돼요. 풀이 과정에서 나오는 거 a 플러스 h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다 보니까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점 거기다 빼기 바로 a를 대입한 값을 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을 뺀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나요? 괜찮죠? 이거 h예요. 실제로 이것을 계산해봅시다. 리미트 h가 0 간다고 했을 때 계산해보니까 밑변은 h가 될 것이고 그 위에는 a제곱 사라지고 2a h가 남겠다. 그리고 플러스 h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 되니까 딱 여기까지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값이 계산하기를 h가 약분이 되죠? 리미트 h가 0 간다고 했을 때 약분이 돼서 결국 얘가 2a 플러스 h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h가 0 가고 있죠. 그렇죠? 얘는 2a가 된다. 2a가 4니까 a 값은 2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설명 되게 길게 했는데 평균 변화의 정의와 미분계수의 정의를 썼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만약 1이 왔었잖아? 그럼 이 a 값도 1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밑에 문제를 풀어보자. 자, 밑에 한번 문제 풀어봐요. 즉,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수의 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극한에 대한 개념 배움으로써 어떤 구부정한 함수의 어떤 이상함수가 있어. 이상함수의 x가 1일 때의 순간적인 적선의 기울기를 지금부터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 방법에 의해서. 과 3번까지 해봅시다.
다른 것들 보니까 A 플러스 H인데 짝까 정리해줘야 돼. 아, 네. 옛날 좀 복잡하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우리 미분법이라는 단어를 배우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 이건 공식이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처음에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H가 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저 리미트 귀찮게 안 쓰는 게 아니라 리미트가 제일 중요한 거야. 치우지는 않아도 돼. 저 리미트 H가 연구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H가. 그래서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 리미트가 사실 제일 필요한 거니까 나는 이거 나중에 생각할 거 하지 말고 리미트 H는 연구했을 때 꼭 쓰세요, 맞죠? 리미트가 없었으면 아예 저게 미분계에서 되지도 않아요. 무조건 리미트는 HC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만 쓰셨나? 여기 뭐라고 써있죠? A요? A 진짜? 잘못했어. 그리고 X는 서울의 평균하는 거는 3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1이에요. X의 변이랑 Y의 변이. 3하고 Y클래스 설정을 지금 쓰면 되고요. 나왔어? 네. 리미트가 두 개 아니에요? 영자는 근데 선생님이 앞으로 말했지. 저 H가 연구한다는 게 그게 나온 게 아니라 써봐요. 리미트 H가 연구. 리미트 H가 연구. 영자는 리미트 H가 연구하는 게 아니지. 얘만 쓰면 힘든 거고 얘만 쓰면 그냥 힘든 거. 그거 하나 봐요. 괜찮죠? fx 3번 같은 경우는 fx의 0부터 a까지 평균 단위 마이너스 이런 거는 요 문장에서 a를 구하고 넘어가야 돼. 0부터 a까지 평균 단위씩 쓸 수 있잖아. 그 a를 구하고서 그 a가 예를 들어서 뭐 3 나왔어. 그럼 x는 3에서 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소리가 되겠지. a부터 구하세요.
마이너스 1을 썼으니까 반이가 한번 더 해볼까? 이 문장 말이야 0부터 A까지 A 평균 배열 이 식이 어떻게 돼? 올라가 2 2 0분의 F2 너무 잘했네. 근데 이 식은 우리가 다 값을 구했을 값이야. 2분의 F는 4 더하기 2A 더하기 4 0을 대입하면 빼기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2분의 2A 더하기 4가 되고 A 플러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죠?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얘가 얼마래?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여기 식이 완성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연지가 말해봐. 이게 마이너스 4거든? X가 마이너스 4에서 미분계수. 이거 한 문장을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었어? 한 문장으로. 한단어로. 마이너스 4의 미분계수는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를 F 프라임 마이너스 4를 의미한다고 했었어. 그렇지? 이게 프라임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4에서의 미분계수고 이 말의 의미는 이 함수의 마이너스 4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소리가 된다. 그치? 괜찮죠? 일단 A가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fx 완성할 수 있는데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자, 그리고 f 프라임 마이너스 4 다시 한번 쓸게. 이것의 정의는 그 정의를 외워도 좋아요. h는 무조건 0을 가는 거야. h가 0을 갔을 때 밑에는 h가 될 것이고 위에는 우리 A점에서 미분계수 A 플러스 H가 됐다면 마이너스 4에서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H가 된다는 소리가 듭니다. 마이너스 F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게 F 프라임 마이너스 4의 정의가 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H를 여기다 쭉 대입해서 계산하시고 H 약분해 주면 이 값이 정확히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정리 한번 해볼까? H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H 여기다 대입하니까 16 마이너스 8H 더하기 H제곱 마이너스 4랑 0을 곱하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4H 에다가 빼기 가로치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값 16 더하기 16 더하기 4를 빼시고 남겨야 되는 거죠. 맞나? 사가 빠졌죠 여기? 미안해. 가운데 여기 좀 사가 빠졌다. 플러스 4가 여기 있겠지. 자, 그래서 둘이 빼니까 여기 숫자가 전부 다 사라진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잖아. H가 0 갔을 때 H가 되고 여기 16 여기 16하고 여기 16하고 사라지고 16하고 16 사라지고 4랑 사라지지. 그렇지? 그래서 남는 게 H제곱 마이너스 11인가? 맞죠?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H 약분하게 된다면 H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H가 여기까지 들었었죠? 이 값은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다. 괜찮죠? 이해했습니까? 자, 얘들아, 우리 yx 제곱이지, 그치?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yx 제곱 있잖아. yx 제곱. 그치?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여기 1이라는 점 있어. 1이라는 점에서의 혹시라도 여기 순간적인 접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f 프라임 1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만약에 0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길이 말이야. 0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게 f 프라임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렇지? f 프라임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0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렇죠? 실제로 f 프라임 0 한번 볼까요? f 프라임 0은 리미트 h가 0과 더했을 때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이 될 텐데 0 플러스 h는 fh지, 그치? fh를 여기다 대입하면 리미트 h가 0 갔을 때 h분의 h제곱 f 0은 0이죠, 그쵸? 빼기 0 그
값이 h가 나오죠? h가 0가 들어있으니까 F'이 0. 실제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F'을 쓰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자, 다음 잠깐 넘어가서 53페이지 잠깐만 봐라. 자, 아니 53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2페이지에 다 똑같은 날 거기 동그라미 닫혀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F'A 다 동그라미 치세요. 순간 변화율 단어가 나왔어? 근데 순간 변화율 뭐지? 이게 F'A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어. 그게 뭐지? F'A 거기 밑에다 하나 더 써. X는 A사이 접선의 기울기까지 이 네 개가 다 동일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넘어갑시다. 자, F'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볼게. 사실은 우리가 잠깐만 F'A는 다시 한 번 하지만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했어. 근데 사실 얘가 다 그리고 이런 거 델타 x 댄스 다 h로 쓴다고 했으니까 h가 0 갔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n. 자, 근데 사실 f 프라임 같은 경우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 문장에서 먼저 나오고 그다음 얘가 나오게 된 그런 느낌이야. 자, x만 세이 봐봐. 어떤 두 점이 있어. 어떤 두 점이 a, fa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 정도가 이제 x, fx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함수가 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f'a잖아. f'이라는 것은 결국 a점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던 거지, 그렇지? 그러려면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런 거야. 그럼 얘야. 리미트 빼고, 그렇지? x마스A가 바로 밑변이 되고 fx-fa가 바로 높이가 될 테니까 이것은 평균 변화율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 빨간 노란색 요점에서의 노란색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런 점들이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점들이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이쪽이었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점점 이쪽이었으면 이렇게 돼서 점점점 이 기울기가 노란색 기울기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x가 a 쪽으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까이 가게 되면 엄청 가까운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이것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똑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 단어를 쓰게 되고 그게 바로 접선기가 된다는 소리야. 따라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x가 a로 갔다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바로 필요하다는 소리야. 어떻게 한다고? 밑변의 길이를 엄청 줄여준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x가 a로 간다는 표현만 있으면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 되고 그게 바로 F'A가 된다는 소리다. 요식도 있고 요식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x가 보면 뭐야? 이 x의 좌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밑배기를 h라고 한다면 a 플러스 h가 되겠지, 그치? a 플러스 h에서 a를 뺀 게 바로 x가 밑변의 길이가 되는데 그게 바로 h가 될 거야, 그치? 자, 요점의 좌표는 x 대신 a 플러스 h 됐으니까 f a 플러스 h가 되겠지. 이해가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시에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괜찮을까? 자, 그럼 연습해보자. x니에서 미분계수를 걸어있어. 미분계수를 걸어있으면 여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 값은 f'2가 될 것이고 두 가지 방법은 바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2분의 fx-f2 이거랑 리미트 h가 0로 갔을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도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연습하세요. 거기 53페이지에 참고해서 밑에 두 번째 중에 델타 x 대신에 h를 쓴다는 문장이 나와있죠, 그렇죠? 델타 x 대신에 h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미분계수의 기억점에는 그 밑줄 거 F'A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학 과제의 가장 핵심 내용이야. 미분 알아야지 적분도 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